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 정부 당국이 민간업체를 고용해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상의 여론을 조작하고 또 이 반체제 인사에 대한 정보 수집 작업을 벌인 증거가 드러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20일 중국 상하이시 공안국 푸동 본국이 지난 5월 중국 정부 조달 사이트에 여론 관리를 위한 민간업체 모집 입찰 공고를 냈는데 이와 관련된 문서를 확보했다 그러면서 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자국에서는 금지된 유튜브 그리고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 있죠. 그런데 이번에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문건은 중국 공안 당국이 일반인으로 유장된 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동원하고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여론 조작을 하는지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을 줍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공안 당국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해외 소셜미디어 계정을 수시로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소셜미디어마다 매월 300개의 계정을 제공해야 된다는 요구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 중국 공안 당국은 신규 계정이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오래된 계정을 요구했고 팔로우 수가 일정 정도 있어야 된다. 또 인터넷 여론 조작에 필요한 가짜 계정을 대량으로 보유한 업체를 찾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공고를 낸 겁니다. 또한 매주 게시물 숫자와 계정의 생존율 등을 평가하고 계정이 폐쇄되면 즉각 복구해야 된다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상하이 공안 당국은 선정된 업체에게 해외 사이트에서 당국이 요구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야 되고 최상단에 게시물이 보일 수 있는 서비스를 매월 최소 10번 이상 제공해 달라고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국이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2분에서 3분 정도 길이의 영상을 만들어 줄 것,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사람의 중국 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요구는 그동안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이 실시간 검열이 이루어지는 자국 소셜미디어 대신에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에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올려왔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는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해서 해외에 체류하는 중국인의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가족을 압박해서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데 활용하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상하이 공안당국이 입찰해서 계약을 따낸 업체는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있는 상하이 윈린 통신기술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6월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2년 설립된 직원 20명 규모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상하이 윈린 통신기술에게는 해외 SNS 계정 등록 그리고 해외 SNS 계정 유장 및 유지에 각각 매월 5,000위안 한 93만 원 정도 그리고 영상 제작에 매월 4만 위안 한 746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소셜미디어 계정에 대한 중국 내 정보 수집에는 1회당 9,800위안 한 183만 원 정도 이 정도의 비용이 책정됐습니다. 한 달짜리로 추정되는 계약 금액은 한 6만 9,8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중국 공안 당국이 한 이런 움직임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뉴욕타임스는 이런 여론 조작단이 상하이 푸동 분국만 아니라 중국 전역의 지방정부와 경찰들이 해외 SNS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유사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 공안당국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뉴욕타임스가 중국 공안과 해당 업체의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이들 모두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타임스가 중국 당국에 문의한 후에는 이 온라인상에서 해당 문건이 완전히 다 삭제가 됐습니다. 증거인멸에 나선 거죠. 자, 한마디로 이번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그동안의 중국 정부 당국의 광범위한 여론 조작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이 중국 공산당의 해외 여론 조작의 실태가 일부분 그 실체를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뉴욕타임스는
이런 가짜 계정들은 지난 2년간 온라인에서 친중 게시물 확산을 주도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공식 계정에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공유하고 또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소셜미디어 사용자를 공격하기도 했다라고 썼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면서 중국의 인터넷 통제 기술이 이 소셜미디어 업체의 AI 알고리즘을 이용할 정도로 정교해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채택하는 이 AI 알고리즘이 많은 사람이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검색을 많이 하는 콘텐츠와 주제를 상위에 노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을 활용해 가지고 중국 당국이 bot, 그러니까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bot이라고 그러죠. 이 bot을 이용해 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난 2년간 친중국적인 게시물의 트래픽이 증가됐고 중국 정부 계정에 대한 추천을 늘리는 데 쓰이기도 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몇 주간 동안에 소셜미디어에서 장가오리 전 부총리하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폭로했던 테니스 선수 펑샤이가 베이징에서 자유롭게 저녁을 먹고 유소년 테니스 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게시물의 노출 빈도가 급속하게 늘어났다 그랬는데, 이건 중국 당국이 펑샤이 사건이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서 AI 알고리즘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뉴욕타임스는 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중국 정부의 비판적인 SNS 이용자를 공격하는 데도 이들 업체가 동원됐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비판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해외 체류 중국인들을 파악해서 이들의 중국 내 가정을 위협한다든지 또 해당 인물이 중국 입국 시에 구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이 중국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려 한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가 됐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9월 8일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와 구글이 펴낸 보고서를 인용해 가지고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SNS 계정들이 미국에서 아시아계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선동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중국 기원설 등에 반대하는 여론 조성에 활용됐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SNS 계정들이 차명으로 만들어진 가짜 계정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이른바 SNS 홍위병을 동원해 가지고 중국의 불리한 이 글로벌 여론을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중국 정부 당국이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수천 개의 가짜 계정들이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10여 개 SNS 네트워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상대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거리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중국 기원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발원되었다, 이런 주장을 반복적으로 게시를 한다든지 이를 대대적으로 퍼뜨리는가 하면 미국에서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거짓 정보도 확산시킨 것으로 조사가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미국을 향한 중국의 공격은 단순한 악의를 넘어서 하나의 사이버 공격으로 봐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NN은 이런 중국 행위를 사이버 스파이 활동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중국은 은밀한 수단으로 글로벌 내러티브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월스트리트저널은 맨디언트와 구글은 이런 가짜 계정들이 중국 정부와 직접 연결되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작업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을 우회하는 제3의 단체 또는 업체를 통해서든 이 중국 정부의 후원자가 지원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도 지난 8월 중국 언론 매체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윌슨 에드워즈라는 이름의 스위스 생물학자를 소개하면서 미국이 코로나19를 정치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었는데, 이 또한 일단 가짜 SNS 계정을 통해서 이 뉴스를 전파한 다음에 이를 다시 중국의 언론들이 인용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메타는 페이스북 운영회사가 이름을 바꾼 거죠. 이 미국 메타는 이 윌슨 에드워즈라는 스위스 생물학자의 발언을 퍼뜨리는 데 사용된 계정 500개를 삭제를 했습니다.
CNN 또한 이번 상황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 당국자들은 이번 작전이 중국 정보와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뉴욕타임스 보도는 이런 중국 정보 당국에 의한 여론 조작이 사실이었음이 확연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지난 5월에도 이 AP통신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인터넷 인스티튜트가 공동으로 펴낸 보고서가 있었죠. 중국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가짜 계정들을 만들어서 관영 매체와 외교관들의 트윗을 재빨리 공유해 퍼뜨리는 트윗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의 우호적인 주장에 동조하는 이가 많은 것처럼 호도를 하고 온라인상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영리 탐사 보도 매체인 프로퍼블리카도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의 협력사인 윈론 빅데이터가 만든 댓글 공작 시뮬레이션 관련 문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댓글 공작 팀의 작업이 어떤 형태로 소셜미디어에 퍼져나가는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중국에서 선전선동을 주도하는 조직이 바로 중앙선전부입니다. 이 중앙선전부가 중국 내 모든 신문과 방송 물론이고 출판물, 영화, 인터넷 같은 모든 매체를 감시하고 또 이걸 전파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결국 이 중국 공산당의 핵심 역할을 중앙선전부가 맡고 있다는 의미죠. 이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인 휘중신도 중앙선전부 부장, 이 부장이라 그러면 한국으로 말하면 장관급을 말하는 거죠. 중앙선전부의 부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 선전선동의 중요성을 더 절감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시진핑 주석은 지난 6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의 이미지와 국력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업무를 강화하라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전선동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이렇게 서방 세계를 향한 대대적 홍보전을 위해서 지난 2018년에는 주요 관영 매체들을 통합해 가지고 세계 각국에 중국의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전파할 목적으로 미국의 소리를 본따 가지고 중국의 소리 방송을 출범시켰습니다마는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서방 세계들의 매체들 그리고 SNS를 역이용하는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의 메이저 언론들에게는 기사성 광고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 SNS를 이용해 가지고 중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성 광고도 이 서방 세계의 강력한 규탄 여론 때문에 잠잠해졌고요. SNS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가짜 여론을 조성하려다가 이번에 또 들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바로 이런 무기들을 통해서 글로벌 선전선동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중국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랜선 홍위병들은 지금도 대한민국 내에서 암약 중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